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원형지 토지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땅을 사고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되고 건축을 해서 임대까지의 모든 과정을 단기간에 해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려면 보통 10년에서 길게는 20년씩 걸리는 것이 통상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데요. 바로 용인 SK 하이닉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입니다. 이곳은 불과 3, 4년이라는 단기간에 원형지에서 하이닉스 가까운 곳들은 이미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시장이 제 눈에는 기회가 널려 있어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을 사야 향후에 효율이 가장 높을까를 매일 매시간 생각하다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하루가 빠르게 지나는 과정들을 경험하는데요. 오늘은 이 원산면 중에서도 근래에는 제가 위쪽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래쪽인 중릉리, 목신리, 안성의 북가현리 라인들의 지금 실제 현장 상황과 그리고 그쪽의 임대료, 그리고 땅을 샀을 때 국유지를 활용한다든지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건축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드론 촬영 영상을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어제 이제 찍어온 드론 라인들을 보면 이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북가현리인데요. 안성에 이 북가현리 라인은 지금 고3 저수지 라인을 연결되는 이 70번 국도 라인과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이 57번 도로, 그리고 안성의 325번 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제가 수년 전, 5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요. 특히나 그것 중에서 지금 이곳 이 북가현리 라인과 그리고 곁가지로 뻗어나가는 이 오른쪽 라인, 제가 두 군데 포인트를 지정해 놨는데 이 오른쪽 라인들도 저는 한 3, 4년 전부터 이 라인들의 땅을 사려고 예의주시했는데 이 라인들의 땅값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인에 저는 땅을 사지 못하고 제가 아는 형님 땅을 하나 사드린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지금 어떻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화해 가는지 한번 드론 촬영 영상과 내용들을 한번 또 보고요. 그리고 드론이 아래에서 이쪽에 지금 원룸이라든지 그리고 식당들이 임대가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골프장 수요로 인해서 18홀 골프장 하나와 27홀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들로 인해서 밥집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라인들 한번 보여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목신리 라인 그리고 위쪽으로 중릉리 라인까지 영상을 찍어왔기 때문에 한번 순차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북가현리 그리고 위쪽으로 목신리, 중릉리 라인 상황들을 한번 설명해드리고, 이 도로변 라인들의 제 추억들이 있고 제가 살려고 했던 곳이나 제가 한번 쭉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70번 국도 라인 북가현리 라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인들은 주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목하신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땅을 아시는 분들은 이 라인까지 좀 주목을 하셨을 텐데, 이 라인이 어디냐면 지도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위에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57번 도로와 325번 도로 라인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 가로로 이어주는 이 70번 국도 라인, 이 라인들도 중요한 라인이 될 텐데, 특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계획관리 지역이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라인은 지금 이 라인, 중릉리 목신리 라인과 그다음 북가현리 일부 라인, 그리고 오른쪽 편 라인에 지금 이 골프장 두 곳이 있는 북가현리 라인에 도로변에 붙어있는 계획관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획관리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오른쪽은 안성 추모공원이고요. 왼쪽 편 라인들은 대부분의 계획관리 지역들이 골프장이기 때문에 2차선변에 붙어있는 도로변에 붙어있는 계획관리는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기업들과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분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드론은 이쪽에서 떠서 이 방향을 비춰주고 있는데, 지적 편집들 벗겨보면 이렇게 하우스 클레어랩이라는 아주 예쁘게 글램핑장 같은 곳을 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공사 현장을 제가 작년부터 가서 봤거든요. 네,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건지 계속 공사 중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다가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천이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 부지를 건너뛰어서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 하천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천 부지가 내 도로 앞에 있으면, 안성이나 용인이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용인 같은 경우는 앞에 하천 부지가 있으면 허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안 납니다. 그래서 꼭 그 토지를 살 때 토목에 의뢰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하천이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도로를 만들면서 국가에서 벌써 다리를 놔줬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편은 그냥 도로였기 때문에 허가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라인을 보면 경기 부동산 포털이라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보시면 하천 부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가고요. 이 라인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일부는 개인 그리고 국유지들을 점용해서 이 안쪽을 아주 이쁘게 대지랑,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답으로 그냥 놔뒀고요. 여기는 대지와 이제 원 보시면 유원지 부지는 저도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원지 부지를 아주 잘 만들어놔서 향후에 골프장과 연계해서 아니면 향후에 계속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 남용인 IC와 그리고 아래쪽에 고3 스마트 IC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접근성도 1시간 이내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정사가 잘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골프장의 코스를 관리하는 코스 관리동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오랜만에 이 라인에 갔는데 여기도 이 토지 참 잘 샀다. 단 이 토지를 한번 지도로 보면 이 토지는 어디냐면 골프장 입구인데요. 이글몬토 CC라는 이 토지입니다. 토지 나왔을 때 폭이 좀 좁아서 야 건축하기가 좀 쉽진 않겠다. 하지만 반으로 잘라서 팔던지 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내가 어떤 건축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꿈을 꿀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겠다. 일반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땅야를 보면 굉장히 잘 사셨어요. 거의 이런 계획관리 땅을 아주 효율적인 땅을 평당가 100만 원도 안 되게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3월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라인은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주목했지만요. 그래서 발품 팔고 부지런하셨던 분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다 볼 수 있고 특히 이 건축 폭이 너무 좁아요. 15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뒤쪽 라인에 이제 하천부지에 보강 동벽을 잘 쌓아서 이제 바짝 뒤쪽으로 붙여서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이곳은 이제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27홀의 골프장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가 보면 이곳에 골프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라인 같으면은 27홀로 들어가는 골프장이 보통 18홀인데요. 27홀이면 거의 9홀이 더 있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만 여기서 더 가면 이렇게 또 체크되는 게 여기가 골프존 카운티 안성 H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골프존이 골프 업계를 거의 독과점 수준에 가까운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골프존도 발상의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자기들이 부정했던 겁니다. 골프는 낮에 쳐야 되고 비 오면 못 치고 눈 오면 못 치는데 스크린 골프라는 걸 만들면서 굉장히 핫했고 기업이 굉장히 커졌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본질인 24시간 어떤 공간에서도 볼을 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오히려 그 자본을 바탕으로 골프 업계 자기들이 부정했던 실외 골프장 산업에 뛰어들어서 두 시장을 거의 장악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골프 산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지만 당분간 골프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수도권의 골프장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라인들은 보면 이런 골프장 하나 가지고 저 시골 어디 구석에 가도 식당 3개 4개가 먹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인에는 식당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앞쪽을 장악하게 되면 식당들 특히 골프장 가는 인구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장악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 북가현리의 이 라인들 일단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라인들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하이닉스 근로인력이 아닙니다. 아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울세종 고속도로 근로인력 분들이 많이 식사하셨고 지금 골프장 인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참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결국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아마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27월 정도 되면 하루에 거의 3부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100팀 이상을 소화해내면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청국장집 하나 있습니다. 이 청국장집이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거의 기업인데요. 시골 청국장집이 정말 잘 되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괜찮아요. 여기 시골 청국장집이 너무 좋은 게 골프장 2개 끼고 있고 추모공원까지 있으니까 정말 장사가 잘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초당 두부라든지 영풍가든이라든지 이 라인들이 왜 장사 잘 되냐면 드론 촬영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식당들이 점심시간에 가면 꽉꽉 차 있는데 이게 골프장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 70번 국도 라인은 이쪽 라인에 보면 또 원룸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분들 같은 경우 현장에 가봐도 이게 공사도 많이 되고 차는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벌써 이미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업자분들이 건축 비용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건물 그냥 짓지 않습니다. 벌써 수요에 대한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곳들은 향후에 업체들이 그냥 통으로 부동산 사장님들 제일 많이 아는데요. 사장님들께서도 계속 얘기해요. 혹시 땅 있는 거 있으면 좀 땅 좀 주세요. 저한테 이제 정보들이 다 오니까요. 그리고 땅 있는 사람들 좀 건물 좀 제발 좀 짓게 해달라. 건물만 지면 벤더 업체들이나 지금 수요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아마 제 영상을 보고 또 이 현장 찾아가서 소장님한테 이 건물주 누구냐고 알려달라고 하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요를 맞춰놓고 짓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 보면 북가현리 라인들 가격대 괜찮은 도로 붙어 있는 것들은 아마 예의주시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격 대비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 이 도로 라인에 붙어 있는 땅을 250 주고 사느냐 또 대로변에 더 핵심 입지를 400 주고 500 주고 사느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제대로 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원룸, 점오룸, 투룸을 잘 빼야 돼요. 왜냐면 주차 대수가 이렇게 제대로 짓는 건물들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SK공사는 SK 에코플랜트 직원분들은 판넬형에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거리에 저런 원룸을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로 짓는다면 업체의 통으로 매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북가현리 라인 이렇게 이따가 상세하게 가까이서 찍은 것도 보여드릴 텐데 이 라인들 보면은 점심시간이나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보시면 이 라인들도 2년 전에 공실이었는데 이 건물과 이 뒤쪽 라인 3개만 있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임대 75만 원에 전부 나갔고 이곳이 다 임대가 되다 보니까 이 앞쪽에도 또 건물 짓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시도 지정 문화재라고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화재라고 하면 되게 겁내하시는데요. 국가 지정 문화재라고 하면 겁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런 시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시조례나 그리고 층수 제한 정도만 있지 개발을 못하게 막지 않는다. 이 라인들 지금 다 시도 지정 문화재 라인들인데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공실이었던 데가 다 찼습니다. 지금 사무실들 다 들어와서요. 인근에 인력 사무실, 그 다음에 지게차, 중기, 건기, PC방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요. 편의점이나 이 라인들 보면 이 왼쪽 편 라인인가요?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국어입니다. 국유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 붙어있는 연접된 토지주들의 어떤 협의가 서로 있어야 되고, 아마 이게 공개 입찰 방식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단독적으로 이 땅이 내가 접해 있다고 그냥 조명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제 이 땅을 보면서 와 이거 참 탐난다. 내가 이 땅이나 이 땅의 주인이라면 이 국유지 배부 신청을 일단 해놓고 향후에 매입을 위해서 노력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북가현리 라인입니다. 이 북가현리 이제 삼거리, 여기가 어디냐면 드론은 지금 이 위에서 떠서 이쪽 북가현리를 비춰줬고 아래쪽으로 비춰줬는데요. 이게 서울세종고속도로 고3 저수지입니다. 고3 스마트 IC 쪽 고3 저수지 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325번 도로 라인으로 올라오고 이 70번 국도가 만나는 이 삼거리의 칠성주유소 있죠.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한 4, 5년 전에 오히려 이 라인들의 부동산들이 굉장히 잘 됐던 게, 위쪽에 SK하이닉스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래쪽에 안성이 굉장히 핫했던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 일대가 전부 농림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농림지역에서 이제 생산관리로 풀린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들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림지역이었는데 이제 다 뭘로 바뀌었냐면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5년 전에 이쪽 땅 사러 다녔을 때 여기 그때 농림지역인데 어느 순간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건 근데 예전부터 바뀌려는 벌써 안성시에서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지, 요즘에 토지들이 용도지역이 바뀐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도지역 바뀐다는 부분은. 어쨌든 이 북가현리, 안성 라인들 하고 이제 쭉 올라가서 위쪽 라인 목신리와 중릉리가 있습니다. 이곳의 메인 도로 중심으로 어떤 수익형 부동산이 만들어졌고 국유지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는지 땅미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제 아래쪽 목신리서부터 중릉리로 올라올 텐데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북가현리부터 목신리 그리고 중릉리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 북가현리 일대와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70번 도로 라인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들의 땅이 많지 않는데 이 라인들의 이제 건축이 올라가는 것들을 봤고요. 오늘 들어온 영상은 이 북가현리 삼거리, 여기도 굉장히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라인들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온 이 원산면 일대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벌써 이 SK 하이닉스는 주식시장에서도 거의 1년, 2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올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도 이 SK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HBM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을 능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는 D램, 메모리를 쌓는 적층 기술이 훌륭해야 되는데 HBM을 쌓는 기술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 기술도 뛰어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도 삼성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들이 벌써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SK 하이닉스 주변으로 해서 이곳에 왜 SK가 이 입지를 선정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벌써 수십 편의 영상들을 한 5년 동안 축적해서 쭉 쌓아왔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전 영상들을 계속 찾아가서 보신다면 나의 큰 자산을 토지 투자를 하신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 위쪽 라인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입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교차로 라인인데요. 이 교차로의 이름이 천주교 공원묘지 교차로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안성 추모공원이라고 해서 천주교 공원 묘지가 있거든요. 천주교 공원 묘지 사거리와 이 아래쪽에 이 칠성주유소가 있는 이 사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정 경계를 보면 이 라인 선상에서 이 위쪽으로가 용인이고요. 이 아래쪽은 안성이기 때문에 안성에도 SK하이닉스의 충분한 효과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동난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나중에 또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 라인으로 봤을 때 메인 줄기인 325번 도로와 57번 도로 라인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확장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차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곳은 교통의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한번 드론 영상으로 보면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입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천주교 공원 묘지 교차로였고요. 우측으로 가면 아까 그 70번 국도 라인 북가현이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는 곳인데, 요거 보이시나요 혹시? 어서 오세요 용인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성입니다가 여기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목신리 라인인데, 이 우측의 이 라인들도 제가 추억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곳에 또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의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라인들 보면 여기 이렇게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비었던 자리에 서진 팩토리, 도경기
기업에서 이렇게 벌써 기업들이 다 들어온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남한성 IC 입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이 안성 쪽에도 제가 굉장히 관심 많고 영상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안성도 서울세종고속도로의 혜택을 충분히 보는 입지고, 화성 라인이 굉장히 기업으로부터 각광을 받았는데 앞으로 안성이 이제 대기업들한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라인이고, 반도체 관련들의 기업들도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라인인데, 보시면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기준으로 안성맞춤 IC, 남한성 IC,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이제 서운입장 IC라는 게 생기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트라이앵글 라인들, 향후에 이거 기억해 두세요. 몇 년 안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들 됩니다. 이 트라이앵글 라인 중에서도 특히나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안성맞춤 IC일 때는 가격대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랐고요. 지금 남한성 IC일 때는 2공단, 3공단이 있고요. 아래쪽에 현대기아가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성 제5산업단지라고 해서 현대기아 연구소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 이곳에 또 생기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에 이 대동 라인을 지나는 이 신능리 라인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잠깐 이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 재작년에 이쪽 토지가 원래 푹 꺼져 있었고 토목도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 땅을 제가 또 사면서 이 토지를 사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4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는, 그리고 16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끼고 있고 IC를 끼고 있는 주변에 이런 도로변을 개발하는 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안성이나 용인의 4차선 도로변에 식당을 하거나 상가하실 분들은 원형지를 사시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쭉 제가 보면 이 라인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다음번 영상이나 해서 이 남한성 IC와 서운입장 IC 라인으로 왜 기업들이 이렇게 몰리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또 한번 영상을 편집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지금 이 라인 보면은 뭐 영구 조망권입니다. 지금 안성도 땅이 많다 하지만 광활한 농업진흥구역들이 많아서요. 여기가 이제 남한성 IC입니다. 이게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인데, 여기에서 한 3분만 더 가면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안성 JC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또 JC 인근이거든요. 자, 근데 특히나 이 땅 같은 경우 가속 차선과 감속 차선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주변에 민원뿐만 아니라 밑에 무슨 케이블이 나오고 이런 시와 협의를 해서 가감 차선을 만들고 허가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씀드리고, 제가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 토지를 전부 성토해서 보강통벽 싸서 4차선에서 가감 차선 다 빼서 이종근생 소매점으로 허가받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 이 라인들을 보면 앞에는 4차선을 끼고 있고 공단과 16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에 지금 벌써 식당이 만들어져서, 여기 김치찌개집은 상당히 장사가 잘 되고 있고요. 김치찌개집 옆으로 진국본가라는 음식점이 임대가 돼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라인들은 또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영풍가든 식당 굉장히 맛있습니다. 임장을 가시거나 볼 치러 가실 때 여기 꼭 한번 가보세요. 영풍가든 사장님께서 원래 여기 2공단 옆에 있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갔을 때마다 정말 가정식처럼 너무 맛있게 해주시고, 영풍가든이라고 있었죠. 여기 계셨었는데 이분들도 결국 맛은 있었는데, 이 라인들이 보면 공단에서 바로 IC로 들어가는 자리다 보니까 맛과 실력 대비 장사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쪽에 가셨을 때 저희가 혹시 이 영풍이 그 영풍가든이 맞나 해서 가봤는데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풍가든 가시면 정말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 목신리에서부터 위쪽으로 중릉리 라인으로 올라가는 라인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토지 투자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 북가현리 라인들 지금 성황리에 장사들이 되고 있고, 이미 이곳이 원형지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지 시골인 상태에서 벌써 원룸들이 지어지고 원룸들이 임대가 다 나가고, 토지라는 것의 장점은 보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땅을 사서 요즘은 이제 건축 자금 대출이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 대출을 보통 받는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본만 있다면 SK 하이닉스 인근에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으면 임대가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곳들 같은 경우 벌써 이런 권리금, 소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를 살 때 P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붙었기 때문에, 가까운 쪽 라인들 중릉리, 목신리, 고당리, 일부 가까운 두창리들 라인 같으면 벌써 P가 붙었고 건물을 짓기 전에 임대가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말씀드리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라인들도 보시면 요 오른쪽 좁은 이 라인들의 건물을 질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요. 건물을 져서 부동산 사무실하고 PC방으로 임대가 나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가현리와 목신리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보시면 오른쪽은 산이고 왼쪽은 천이기 때문에 결국 도로를 4차선 이상으로 확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언제 도로 공사를 확장하고 포장할지 참 의문이고요. 오른쪽 같으면 이제 돌산이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2년 전부터 건물을 져서 공실이었던 곳이 이제 꽉 찼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게차라든지 이런 크레인 하시는 곳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건물도 있는 곳은 전부 다 대부분 크레인, 지게차, 인력 아웃소싱, PC방 등으로 임대가 나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특징이 있는데, 이
57번 도로 라인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용인 SK 하이닉스가 이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라인에서 메인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은 이 57번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이 향후에 상당히 중요하고, 예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중릉리 목신리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릉리냐 목신리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로에 어떻게 붙어 있는 땅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57번 도로 라인에 붙어 있는 땅들은 대부분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쓰임새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농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업진흥구역은 거의 개발이 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좋아요. 반도체 공장이 지어졌던 평택이나 이천이나 청주를 가봐도 신도시까지 딱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만들어지는 그 위쪽에도 반드시 신도시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래쪽도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은 막 빽빽하게 개발이 되지만 이런 농업진흥구역은 개발이 안 돼요. 하지만 기대 심리에 올라가는 부분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업진흥구역 사는 것은 지향하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기왕이면 가격이 높더라도 쓸 수 있는 땅, 도로에 잘 붙어 있는 땅,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런 땅을 사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 지역인데 좌우측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외길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당연히 개발될 수밖에 없고, 땅을 공부하셨다는 분들 보면 아 뭐야 이거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도로변 라인은 어정쩡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도로도 잘 되어져 있지 않은 계획관리들보다 이 라인이 저는 좋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노출이 되고 상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쓰임새가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오른쪽 라인에 보시면 여기도 임대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면 건물을 져서 건축을 했을 때 지금은 2개인데 이제 3개가 다 나갔습니다. 내가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 40%인데 보전관리는 건폐율이 20%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가까운 지역들은 용도 지역을 뛰어넘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제가 토지 투자를 계속 생각하면서 잘 팔 수 있는 토지 위주로 저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메인 도로 57번 도로에 붙어 있는 거, 318번 도로 라인에 붙어 있는 거, 배감 시내로 가는 100원로 라인에 붙어 있는 거, 이런 2차선 변에 딱 붙어 있는 토지를 선호하는데요. 그런 땅들이 비싸도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령 생각해 볼게요. 내가 평당 이 라인에 100만원짜리 땅이 있어요. 내가 100만원짜리 땅을 산다고 볼 때 토지 담보 대출은 보통 50% 이상 나옵니다. 근데 요즘엔 좀 이런 게 있죠. 가계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뭘로 받아야 되냐면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법인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건 사업용이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토지를 사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를 낄 수 있습니다. 거의 50에서 60% 정도. 영상 보여드리면 용인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벌써 공사가 시작된 것 정도가 아니라 착공이 돼서 대통령이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테이프만 못 끊었지 이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문점을 갖고 이곳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지 않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도로변에 어떤 상권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 도로 라인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어요. 다이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도로변에 상권 분석할 필요가 있나요? 이곳은 SK하이닉스가 들어오고요. SK하이닉스의 지금 본사가 이천이지만 본사를 뛰어넘는 AI 시대의 반도체 공장으로서, 그리고 거의 본진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천이 구도심 1기 신도시라면 여기는 이제 새로운 신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모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공장의 기준이 이곳으로 재편이 되는데, 이 주변이 개발이 안 되면 어느 곳이 도대체 개발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메인 도로변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특히나 토지 투자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절대 메인 도로를 벗어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입니다. 기왕이면 기업들이라든지 협력업체들은요, 주차장 부지라든지 야적할 수 있는 부지가 넓은 게 좋아요. 자, 그럼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40%를 쓰고 남은 60%를 주차장을 쓰는데요. 보존관리 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 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이고 용적률 80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야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지역들은 건물 면적이 몇 평이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이제 향후 SK하이닉스 가까운 지역들은 주차장이 넓냐 좁으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까운 곳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주차장 부지가 더 넓은 용도 지역일수록 예전 같으면 건물값밖에 못 받았지만 이제 주차장 용지야, 우리는 건물을 40% 짓지 않고 20% 졌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야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80%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임대료를 더 내야 된다. 이런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곳들은 사무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부동산 사무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필지가 분할되어져 있는데 이게 주인에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토를 잘했죠. 굉장히 꺼져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작년에 한쪽 끝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보강통벽 싸서 성토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운데에 여러 필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합을 잘 하셔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주도적으로 전부 다 그냥 성토를 했더니 나머지 옆에 계셨던 토지주들이 와서 아 고맙다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라인은 메인 도로 라인이고 어느 쪽으로 도로가 확장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건축물이 있는 쪽 반대편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큰 틀에서 내가 개인 이런 건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금 아마 준비 중일 겁니다. 이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함에 있어서 어느 쪽이 수용이 되고 어느 쪽으로 넓어진다라는 것은 아직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벌써 접도구역이라는 것들이 관리지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은 지금은 이렇게 원형지 상태로 남아있지만 오른쪽 건물과 아래쪽에 건물을 졌던 것처럼 개별적인 건물들이 쭉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위쪽 올라가는 도로변의 국유지를 잘 활용한 건축 잘하신 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특히 이렇게 이제 가까이 들어가 보면 벌써 이렇게 필지 분할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들 보여집니다. 근데 많지는 않은데요, 이쪽 라인들 이런 토지 같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필지 전체가 500평이 넘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는 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법인이 있다면 한 400평 정도는 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분할하고 나머지는 제외지로 남겨뒀다가 다른 법인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0평 미만으로 허가받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 700평이라면 450평 허가받고 나머지를 다른 법인의 명의나 다른 개인의 법인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이제 개발 부담금도 이제 피할 수 있다. 드론 영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저번 편에 이어서 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라인들 공사한 곳과 국유지를 잘 활용한 것들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창고를 참 잘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접도구역이라. 자, 그리고 이제 위쪽 보면 57번 도로 라인이 지금 안성에서 위로 올라가는 메인 라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로변 중심으로는 상업적인 행위, 영업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쫙 구석에 이렇게 도로가 안 좋은 곳에 들어가 있는 라인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 라인 보면 이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김미화 마을 그리고 용인 SK 하이닉스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일방 통행으로 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졌어요. 사실은 이 국유지, 이 좁은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큰 부지를 허가받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이제 토목사무실을 잘 구하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국어를 점용해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포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 이쪽에 이제 원룸단지 허가사항 조건부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 도로를 개설한 사람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토지를 가지신 분의 일부 토지를 사거나 매입을 하거나 동의서를 받아야 됐어요. 한번 경기부동산 포털 들어가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창고를 졌는데 국유지를 점용해가지고 참 잘 만들었고요.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큰 부지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이게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국유지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용해가지고 이분이 도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일방 통행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지금 앞을 도로 포장했기 때문에 동의서와 그리고 이 앞에 땅이 한 5평 정도 필요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지주분께서 좀 큰 금액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억 단위 이상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 5평을 이분이 매입을 한다면 이 전체 한 2000평 가량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필지였기 때문에 그것도 오케이를 하셨대요. 근데 이 탕의 지주분께서 그 5평을 이제 팔지 않겠다고 하셔서 개발이 좀 뒤로 미뤄진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57번 도로 라인은 분명히 도로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벌써 여기에 거의 건축물이 풀로 지어지다 보니까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가까운 곳은 지게차,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 철물점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이 57번 도로 라인에 건물 있는 곳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철물점, 그 다음에 아웃소싱 업체들, PC방 등으로 임대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향후에 큰 문제가 이런 큰 지게차라든지 이런 거를 대고 있는데, 향후에 이 57번 도로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4차선에서 6차선인데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건축물이 여기 있어서 이쪽으로 확장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시의 의지 그리고 시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곳은 당연하게도 어느 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하다가 향후에 도로 확장 계획이 발표되면 이 라인들은 보시면 왼쪽은 천이고 개발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농림지역이 있는 곳은 농림지역으로 저도 가는 게 거의 맞다고 보는데, 이쪽 라인들도 일부는 도로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이 이제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건물은 크지만, 건물 크면 보통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임대료는 건축 면적 대비 나가는데 주차할 공간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참 이 일대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쪽 라인들도 보면 사실은 적은 부분인데
이거 한 5평 정도 이쪽에다 팔고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땅을 가지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본인들의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또 매입이 안 됐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철물점이 들어왔는데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쪽으로 가다 보면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위쪽 라인에 보면 국유지가 있어요. 이게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원삼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풋살장, 테니스장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유지가 있는 이쪽으로 확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도의 위치를 보면 지금 드론이 비춰주고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이게 국유지였는데요. 국유지에 보시면 테니스장, 그 다음에 정구장, 이런 시설들이 생겼기 때문에 향후에 도로가 확장된다고 한다면, 이 앞쪽으로 도로가 지나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시설들을 멸시를 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연히 이쪽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도로변 라인에 작년에 이제 한 필지 사놓은 게 있는데 바로 이쪽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필지와 이게 같이 나와 있어서 주인은 달랐지만요, 제가 이것도 사고 이 뒤에 있는 이 필지도 살려고 했었는데 앞쪽이 500이었고 이 뒤쪽은 200이었어요. 이거는 한 230이었는데 이제 30만 원 깎아서 이걸 미리 계약해 놓고 이걸 살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다시 가격을 좀 많이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안 판다고 해서 제가 사진 않았는데, 토지 이용 계획원으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매입한 토지는 이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땅의 모양을 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가격적인 측면과 땅의 모양적인 측면인데, 이런 건 가격이 저렴해서,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40% 이렇게 얹으면 앞에 마당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토지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국어가 있기 때문에 국어 조명하면 8m 이상의 도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원룸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다양한 것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향후에 도로가 확장이 됐을 때 또 메인 도로에서 가까운 곳이고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위치나 입지나 도로 면적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또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서 이제 제가 매입을 작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1, 2년만 지나면 그냥 한 원가에서 2배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호가도 뭐 한 300 초반대이기 때문에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 이제 김미화 씨가 만든 카페와 김미화 마을이 있고, 위에 용인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임대료 90만 원짜리 원룸이 여기 있고요. 중릉리 바로 아래 공장이 있던 부지 내부 단지 내 도로를 만들어서 필지 분할해서 이렇게 원룸들이 만들어졌고, 조그만한 요 하나에는 이제 식당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블루원 용인시티 올라가는 길목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정말 이제 핫한 곳이죠. 저기 중릉리, 저기 지금 건축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건물 짓기만 하면 바로바로 나가는 라인들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지금 보시면 바로 요 공장 있던 자리에 지금 원룸들이 쭉 들어와 있고, 이 가까운 곳은 이제 한바식당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선호할 라인이니까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도 제가 아주 건축을 잘하신 분, 국유지를 잘 활용한 건물이 있어요. 보면 이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건물이 져져 있는데요. 현장 보시면 건물을 잘 졌어요. 임대라고 써 놓으셨는데 2차선 도로변 라인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잘 돼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아마 임대가 나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은편에 한바식당 하나 들어와 있는데 행복식당이라고, 여기 라인들도 지금 주차가 쭉 돼 있고 논두렁에도 지금 주차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부동산 포털로 들어가서 보면 참 잘 사셨어요. 입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닉스 바로 아래쪽이고 2차선 물고 있고요. 여기 대지로 돼 있죠. 이렇게 필지 대지로 하나 돼 있는데 법인이고, 오른쪽은 법인, 오른쪽도 다른 법인으로 사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하신 건 이렇게 짠, 이거 클릭해 보면 이게 앞에 뭐죠?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국유지 하천부지인데 어떻게 조명허가를 잘 받으셔서 건축 행위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적 편집 들어보면 앞에 국유지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넓은 부지가 국유지인데 이거를 포장을 다 해서 조명허가 받아서 여기를 지금 현재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가까운 곳에 업체들은 주차장 부지 넓은 게 중요한데 이렇게 넓은 공짜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만약에 평당 이분이 300만 원에 샀다 하더라도 전체 면적 따져보면 평당가가 확 내려가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건축을 잘하신 사례다. 그리고 용인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주고 있는 목신리와 중릉리의 메인 도로 라인들이 이제 도로가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질지 한번 예상해보고, 그리고 이 목신리 중릉리 일원에 신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예정 중인데 1안과 2안으로 어느 안이 아직 결정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1안과 2안으로 지금 이어지려고 하는 야리선과 후동선이라고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10분 내외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위쪽에 신설 예정된 도로인 야리선과 후동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통해서 이 라인들이 어떻게 확장이 계획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드론으로 해서 현장 영상 분석 전에 지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이 신설 예정 도로, 이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에는 도로가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건축행위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신설 도로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줄을 쳐놨는데 이런 게 이제 공신력 있는 어떤 자료, 용인시 환경영향평가 사이트들 들어가면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아래쪽에 후동선 보시면 기정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변경된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봤을 때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기존 안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게 이 안인데요. 이 안 라인이 나와 있는 자료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1안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후동선 돌려볼까요? 이게 2안입니다. 후동선 신촌 2안 해가지고 지금 이 라인에서부터 중릉 일반 산업단지 라인을 가로질러서 지금 농업진흥구역 라인으로 해서 최대한 이 취락지구를 피해서 직선화해서 만드는 이 안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예전부터 잡혀있던 이 1안과 이 안이 나온 지도 꽤 됐습니다. 어쨌든 1안이 됐는지 2안이 됐는지 아직도 어떤 게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2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안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 같은 경우 지금 하이닉스 공사 현장과 아주 가깝고 향후에 협력업체 부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중릉리에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얘기했던 이 라인들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이산단도 생기고요. 원삼일반 산업단지 안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또 들어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기는 이제 야리선입니다. 자, 야리선 같은 경우 여기도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 놨고요. 기정 안에서 변경된 안입니다. 이것도 몇 년이 된 안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도로 계획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특히 야리선이나 후동선 도로변 라인에 이 야리선은 공사가 진행되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후동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토지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느 쪽 안이 결정이 됐는지 제보를 주시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리선 같은 경우는 지금 독성리에서 중릉리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도로는 서울세종고속도로 남용인 IC로 이어지는 도로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이 아래쪽 라인으로 보시면 너비가 3m에서 5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마 최소 6m에서 8m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야리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되기 직전이고 이 라인을 통해서 지금 하이닉스에서 가장 가까운 쪽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향후에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수용 보상가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커터제로 지금 협력업체 부지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또 이곳에 계속 어떤 수익적 행위나 사업적 행위 그리고 건축을 해서 임대를 놓는다면 임대 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도 가격이 괜찮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위치가 가깝고요. 도면을 보면 이쪽 라인으로 부채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 57번 라인에서 기존 도로를 제외한 새로운 도로 라인이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바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쪽은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이 옆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설 야리선으로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57번 도로에서 이어지는 이 부채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로 바로 진입을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고 이 야리선 라인들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나 그리고 숙소를 구하시는 분들한테 향후에 각광받을 수 있는 라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드론 영상으로 돌아가서 향후에 이 57번 도로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4차선에서 6차선인데 57번 도로 라인이 지금 안성에서 위로 올라가는 메인 라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로변 중심으로는 상업적인 행위, 영업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쫙 구석에 이렇게 도로가 안 좋은 곳에 들어가 있는 라인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정말 이제 핫한 곳이죠. 이쪽 중릉리. 저기 지금 건축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건물 짓기만 하면 바로바로 나가는 라인들입니다. 여기 지금 원룸 단지들이 아주 예쁘게 지어지고 있고 SK 에코플랜트의 이제 관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쪽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시고 이쪽에 이제 후동선 라인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